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권 주자들, 광복절 연휴부터 해서 지금 야권의 심장부 호남을 누비면서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추미애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이종걸 의원, 이종걸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마침 건국절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기도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질문을 좀 해봐야겠네요. 연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이종걸 의원입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지금 광주에서 광주의 민심을 오늘 6일째 받고 청취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예, 광주에 계세요. 그제 광복절에는 그 호남에서 이런 성명 내셨어요. 호남이 나서서 제2의 독립운동을 시작하자. 제2의 독립운동,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호남은 일제에서 아래로부터 민주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예. 이 전통 때문에 아마도 호남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복이 되었지만 분단과 독재 때문에 진정한 해방이 지연된 것처럼 지금 이명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 이것이 참된 해방을 가로막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남이 나서서 야당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서 진정한 해방을 이루자는 의미에서 제2의 독립운동이라고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그런 의미의 독립운동. 독립운동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논란부터 좀 짚고 가죠.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건국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 또 안중근 열사가 하얼빈 감옥에서 숨졌다. 이게 잘못 말한 부분. 두 가지가 도마에 올랐는데 경축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광복절 연설은 북한의 정신과 가치를 문란케 하는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용이었다. 예.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명백히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국은 1919년 4월 11일 건국된 것입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모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마디로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항일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관동군에 복무한 아버지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버지를 부정할 수도 긍정할 수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처지에 대해서 사실 연민을 느낍니다. 결국은 건국절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것은 아버지와 얽힌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임시정부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추측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근데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당대표가 되면 책임을 묻는 방법들을 구체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존재, 대통령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만큼 더 무서운 책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더민주의 당대표 후보 이종걸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건국절 논란 짚어봤고요. 이젠 당대표 이야기, 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의원한테도 같은 질문 드렸습니다만 왜 이 시점에 더민주 대표의 이종걸인가? 왜 나인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우리 당은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한 후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야 합니다. 강한 후보는 모든 잠재적인 대권 후보들이 참여해서 공정하고 역동적인 경선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 문심의 낙점만을 기다리는 후보들이 당대표가 되면 우리 당의 경선 결과는 뻔한 것이 됩니다. 그래 이래서는 대선에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내 패권 집단에서 독립적인 비주류, 독립파, 연대파 후보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어야
잠재적인 유력 대선 후보들이 모두 망설이지 않고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공정하고 역동적인 경선을 통해서 가장 강한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심의 낙점을 바라는 후보들이 대표가 돼선 안 된다. 그러면 대선 경선이 역동적으로 치러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어제 하긴 합동연설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래도 문재인, 저래도 문재인이라는 당 분위기, 무난한 후보가 돼서 무난히 떨어질 것이라는 당 분위기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지금 같은 맥락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발언을 놓고 이른바 이제 주류라고 하는 친문 친노 측에서는 이종걸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의 가장 유력한 주자인 문재인 후보를 흔들 것이다. 어쨌든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밀지 않고 흔들어 버리는 것은 이게 당에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어느 그 특정 후보가 그 수순을 밟아서 후보가 된다고 하는 것들이 알려지고 또 그렇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면 누구도 경선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 손사래를 치고 있는 지금 상황을 보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흔쾌히 나와서 예. 아주 치열하게 경쟁해서 예. 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용광로에서의 강한 강철을 만들어내는 후보.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그 후보가 이런 강한 단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된 수순이 아닌 그 민주적 절차, 더 민주보다도 훨씬 더 민주적 절차를 거친다면 저는 설사 문재인 후보가 최종적인 고를 넘어가는 대통령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예. 충분히 강한 후보를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많은 자산을 모으고 덧셈하고 더 확대 지향으로 대선과 정치를 더 넓게 가능성 있게 하자는 것이지 있는 자산을 빼거나 축소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오히려 그걸 지적하는 분들이 생각이 다르다고 패권에 의해서 뺄셈하고 축소시키는 정치를 해온 것을 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안 된다. 문재인 흔들겠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역동적인 대선을 치러서 다 참여하는 대선을 치러서 문재인 후보가 결정이 되더라도 강한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진짜 본선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동종교배보다는 이종교배를 한 종을 만들어 나가는 예. 그런 아주 결단의 소리가 이 정치권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동종교배는 예. 사멸돼 가는 종식 형태이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종교배보다 이종교배가 훨씬 장점이 있다. 주류들이요. 비주류인 나를 뽑아달라. 지금 이런 호소를 하셨는데 여하튼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이번 당대표는 이제 대선이 최대 과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봐도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새누리당은 호남 출신의 이정현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거기도 일종의 이제 이종교배가 된 거예요. 보수 정당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호남 출신의 대표가 선출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정현 대표는 내가 이번 대선에서 호남표 20%를 확보해 오겠다, 가져오겠다. 상당한 자신감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좀 위협감 느끼지 않으세요? 예, 당연히 위협적입니다. 이정현 후보는 사실 영남당이 선택한 호남 대표입니다. 예. 거기다가 극소수 부유층을 위한 정당이 선택한 흑수저 출신의 대표입니다.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당도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새누리당의 선택은 대통령과 코드를 맞춘 친박 대표 하면 우리 당은 주류와 차별화된 비주류를 대표로 뽑아서 다양화되고 개방성을 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비주류가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당을 좀 리더십을 가지고 강하게 이끌고 가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그것을 저라고 얘기한다면 그동안 우리
5대 종신 권력이라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10년 동안 예. 사실 불통의 대통령, 또 사실 그 하수인인 국정원, 그리고 정치검찰, 거대 보수 언론, 그리고 삼성 재벌과 싸워서 사실 이긴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힘든 과정에서 나온 착시다. 저는 지금이라도 예. 사실 그런 분명한 당의 정체성, 그것은 오로지 서민과 중산층이 우리 당을 보고 생활할 수 있고 우리 당을 기대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대로 나가겠다. 그것은 결코 불안한 것이 아니다. 더 깊은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력한 리더십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메시지로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예, 열흘을 앞두고 있는 더민주의 전당대회. 이종걸 후보는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시는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종걸 의원님 끝까지 선의의 경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민주 이종걸 후보, 추미애 후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만나봤습니다.